예. 오늘 긴급하게 원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에서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목록 제외시킨 그 부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리 바른미래당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원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 긴급 원내 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당의 규탄하는 의지를 담아서 규탄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최이배 의원께서 먼저 선창하고 뒤에 같이 후창을 함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성하라만 우리는 하면 되고 세 번 하시죠. 예. 자유무역 역행하는 아베 총리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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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파괴하는 경제 보복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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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역행하는 아베 총리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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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파괴하는 경제 보복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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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끝내 2차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국가, 즉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수출 규제를 결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63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으로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일본이 수출 우대국 제도를 도입한 이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대체 어디까지 추락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경제 도발은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역사와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양국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밤에서부터 추경과 일본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 소집 날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3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수정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법안과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3시 반에 개최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간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의장 최이배입니다.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 체제도 평화와 번영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도
모두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맹국가가 아닌 적대국가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존과 상호 번영 대신 우리나라를 붙잡고 공멸의 길로 함께 내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임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보상의 이유인 양 호도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부는 단호한 대처 그리고 실질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일본으로부터 위협받는 한반도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이 역경을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업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서 탈일본화를 하도록 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여기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그야말로 국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도 야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민관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응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국민이 할 일을 나누어서 모두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최후 통보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한미일 동맹을 지키고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의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울린 소리 없는 총성이 일본 열도에 울릴 날이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일 공멸의 길이 아니라 일본 파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부당하게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처사이자 세계 무역 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 침략 선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27개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중국이나 대만과 달리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안보 우방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느닷없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오히려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아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가 허술한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3년 포괄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나라를 개별 허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WTO 협정 위반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철회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산업적 대응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R&D에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오늘 우리나라 수출 신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가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외 결정은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동북아의 안정적 국제 질서를 해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이번 일본의 결정은 심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포함해서 수출 통제 품목이 1120개 규모로 늘어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기업,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입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당장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품 소재 국산화, 반도체 전후방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일본이 이를 이용한 경제 보복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상황이 터진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추경안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연구 지원 강화 등 R&D 대응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출연연 등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R&D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그간의 단기 성과 위주, 기초 원천 분야 경시, 칸막이성 사업 진행 등 안일한 R&D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소재 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세계 인류 기술 확보, 원천 기술 확보에도 힘써서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부처 칸막이에서 탈피하여 국가 본부처 차원의 R&D 기획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수요를 고려해서 국가 R&D 프로그램을 세운 후 각 부처의 R&D 업무를 분담하는 민간 전문가 주도 R&D 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대응 R&D부터 부처별 칸막이가 쳐진 졸속 대응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합동으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각각 실행할 수 있는 일본 경제 보복 대비 소재 부품 장비 기술 R&D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갈 시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입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일본이 무슨 전략 수출물자 관리다 뭐다 어떤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입니다. 아마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일본의 궤변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편으로 소재 부품 다변화와 국산화는 성질에 따라서는 3년, 5년이 걸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일본과의 물밑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조정을 통한 해결 노력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것은 일본의 여야 의원들 공이 소위 지한파, 친한파 의원들까지도 그러니까 조선 왕실 의교의 환수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 반일 이분법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려고 하고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저차원적 접근법을 벌이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극일의 길을 가면서도 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이런 문제에 단초를 제공했던 데 대해서 자신을 자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상호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실례합니다. 방금 전에 예결위에 소위 위원장 플러스 간사 연석회의를 마쳤습니다. 감액 또 증액 일본 파고를 넘자고 하는 지원 예산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의견까지 두 가지 보류한 부대 의견 빼고는 다 처리를 해서 저녁 6시 반에 소위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7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 후에 그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회의 시간은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어제 철야를 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본 무역 분쟁에 따른 지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당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처음 제안을 했고 처음 원칙과 기준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준비되지 않았고 정부 여당은 저희 얘기를 듣고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불효불구의 예산은 모두 삭감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맞는다면 액수가 1조가 되든 2조가 됐든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732억만 가지고 와서 저희는 흔쾌히 통과시켜 주었고 어저께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를 하다가 결국 그 예산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위기를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목적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목적 예비비 그 대상 조항에 이번 건을 삽입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젠 여야 없이 하나의 몸으로 일본에서 다가오는 그런 화이트리스트 배제부터 여러 가지 산업 규제를 통한 압박에 우리 모두 하나 돼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바른미래당에서 추경을 통해서 얻은 하나는 전국에 있는 노후된
상수도관 이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온 국민이 녹물로부터 정말 부식된 상하수도관 이런 거로부터 정말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앞장을 섰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깔려 있는 미세먼지를 지금 저감시키기 위해서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터널에 보면은 통풍구가 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통풍구, 환풍구가 있는데 양방향 집진 시설을 설치하고 역사에도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시범 사업을 했더니 그 지하철 역사와 터널 내에 있는 미세먼지 90%를 저감시켰다라는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이번에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도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린이, 노약자, 또 출퇴근하는 모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90% 깨끗한 미세먼지가 저감된 공기를 마시면서 안락한 출퇴근을 하실 수 있게 바른미래당이 앞장섰다. 이 세 가지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의 성과가 있었다는 걸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했고 또 치열하게 다툴 것은 다퉜고 선도할 것은 선도했고 정말 국민만 보고 국민만 보고 해왔던 추경 심사였다. 여기 있는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 간사님들, 위원님들 또 정책위 자문위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임시국회는 안보국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 본회의 처리 이후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5일 월요일에 국방위 그리고 6일 화요일에 운영위를 포함해서 향후에 경제 관련 상임위를 계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기재위나 산자위 관련 위원님들 또 간사들과 또 위원장과 합의를 이뤄내서 즉각적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